그러나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을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또 성적도 수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예. 그럼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독학을 갖다가 독학으로? 했죠. 예. 왜요? 교수님들은 별로 가르쳐 주는 게 없던가요? 예, 대단히 실망했고요. 왜요? 어떤 실망이었습니까? 건축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본질을 갖다가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한 주변 것만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바람에 주변 거 어떤 거요? 제도기 쓰는 법 기술적인 거. 예. 이런 이야기 하시고 당신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에피소드 주로 얘기하시니까 건축의 본질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때는 책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미 공보원에 가서 있는 책들,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에 있는 건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국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국전에 건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그 주제를 정해서 설계를 하고 이 작품을 만들고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매년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직접 응모도 하시고 직접 했죠. 혹시 입상한 것도 있나요? 3년 동안 줄곧 입상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건축을 잘하는 줄 알았죠. 잘 하신 거네요. 국제에 나가서 상까지 타셨어요. 사실은 그게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아니었어요. 얼치기였습니까? 아직은? 그거는 건축이 아니었고, 그거는 건축의 종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어떤 부잡스러운 일이었고요. 네. 공간에 들어가서 김수훈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면서 건축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김수훈 선생님 1세대 건축가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1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장 독보적이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인연이 또 되셨어요, 그렇게? 사실은 김수훈 선생님 당신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심한 분이라서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싫었어요. 굉장히 거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난 저런 사람을 하고 내 타입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 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을 워낙 안 들어가서 기념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선생님 김희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김수근한테 가라고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방으로 가셔서 저를 갖다 오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직접 거셔요. 김수근 선생님한테. 학교에 이번 졸업생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데려가 서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절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서 이제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죠. 뭐가 통하셨어요? 아니요, 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실은 저는 유리 건물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제 벽돌 건물이었는데 저 안에서 저는 거의 저기서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를 알면은 돌을 던져야 되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사회를 많이 전련을 했거든요. 하고 김수훈 선생님이 저한테 유일한 적이었죠. 적? 예, 적으로 생각하고. 왜 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서 저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를 갖다 대단히 가혹하게 단련을 시킨 결과가 되었는데 그냥 넘어야 할 산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까지 꺾어 누르겠다. 이기고 말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서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치를 합니다. 제 생각하고 김수훈 선생님 생각하고 이제 밤새워 도면을 그려서 이제 아침에 나오시면은 대치를 하죠. 그게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은 한번 싸워 이겨보겠지 하고 가서 만나면은 노상 이제 퇴를 하는 겁니다. 김수훈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이렇고 네가 그런 건 이게 뭐가 잘못되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남보다 15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기셨습니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다가 돌아가셨으니 영원히 못 이기죠. 예. 무엇이 그렇게 넘어서지 못할 벽이던가요? 그 당시에.
물론 김순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해안이고, 예, 직관이고, 이런 것은, 이게,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예. 타고나신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김순 선생님 갖고 계신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합니다. 사실은 김순 선생님 본인도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아주 내성적인 분인데, 예. 건축가들이 사실은 내성적이 돼야 됩니다. 소심해야 됩니다. 왜요?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물을 설계하는데 선을 대범하게 그으면 안 되거든요. 아하.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살까? 세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꼼꼼해야 된다. 꼼꼼해야 되고, 예. 세밀해야 되고, 소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겉으로 대범한 척 할 뿐인 사람이 예. 건축가들 중에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심한 사람들? 저도 소심합니다, 사실은. 저도 참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저도 승 대표님 오래 배워왔습니다만은 아주 대범하신 분으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실상은 안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89년에 독립하셨습니다. 김순 선생님 작고 하시고 공간을 또 맡아서 몇 년 꾸리시다가 예. 독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우리 승효상 대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세우셨는데 그건 어떤 계기로? 빈자의 미학이라는 또 무슨 뜻입니까? 예, 서울 금호동 달동네를 한번 지나가다가 예, 예. 그 달동네에 있는 공간 구조가, 길거리 구조가 제가 알고 있던 건축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 다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하고. 달동네에 그런 게 있어요? 달동네라고 하는 게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가진 게 그건 적죠. 그냥 많은 부분을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나누는 공간이 길거리에 있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통행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 거기서 모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온갖 행위가 다 공동체적 행위가 거기 다 일어나는 거죠. 시장도 거기 있고 뭐 노인들도 모이고 어린이들도 놀고 하는 공간이 다 있어서 예. 이 공간이 아주 비록 남루하지만은 그 구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달동네는 다 다니면서 사진 찍고 조사를 했죠. 예, 예. 이게 또 제가 어릴 때 제가 살았던 피난민촌의 구조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의 똑같았겠죠, 예. 사실. 예. 이렇다면 이 건축을 내가 이게 하면은 해보겠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물신이 우리 세대를 갖다가 이제 휩쓸고 있을 때 여기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현대 건축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미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가난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거나 적거나 돈이 있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건박하게 나누면서 사는 건축을 하자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규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뭐 이 재원으로도 100층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옆에 20, 30층밖에 없으면은 좀 낮춰서 지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그리고 길과 길 사이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 안에 통로를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좀 통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고 하는 거고요. 비가 올 때 사람들에게 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공해 주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유가 이제 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좀 줄일 절제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공공을 위해 내놓을 줄 알고. 그렇죠. 예. 그걸 달동네에서 보셨다? 달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 생각하면요. 달동네일수록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나누기보다는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간 구조 자체가 나눌 수밖에 없다 그거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공간 구조죠. 좀 뭐 가난하니까 좀 작은 부분만 갖고 있고요. 그렇으니까 나누는 사람 살아야 되는데. 화장실도 혼자 못 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쉐어하우스. 그러니까요. 이 개념이지만은 물론 달동네는 뭐 재개발되어야 마땅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위험하고 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빈자의 미학이라는 철학을 세우시고 그동안 그 이후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그 정신을 가지고 관찰하려고 노력해 오셨고
예, 그 안에서만 놀면 저는 자유로워서 밖에 나가면 불안해서 예. 빈자의 미학이라는 내용을 그 사이에 이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죠.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를 뭐 개수로 세자면 셀 수 있으세요? 한 100개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100개가 뭡니까?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해외까지 다 하시면. 글쎄요,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대표작 뭐 1, 2, 3를 꼽는다 그런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왜요? 왜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라서. 다 그래도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닙니다. 뭐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준공식 하면서 상 준다고 그럴 때가 제일 괴로울 때고요. 설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하는데 그리고 뭐 골조가 올라갈 때쯤 되면 뭐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마감하기 시작하면서 제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니 그럼 지금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기억을 해야만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이름을 내걸고 처음 했던 작업. 그거는 제가 지금 얼만큼 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싫든지 좋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그게? 그게 수졸당입니다. 수졸당. 그건 제가 승효산 건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한 작업이거든요. 문화재 청장 지내신 유홍준 교수 집으로. 예. 그 집은 지금 보면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지금 또 화면에 나옵니다. 예, 저 집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집이에요. 여기 평수도 얼마 안 되죠? 55평 되는 집입니다. 1, 2층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층까지 합해서 55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지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70평. 대지 70평에 지하 1층, 2층 합해서 55층. 예. 근데 그 안에 저런 마당을 이렇게 마당이 3개가 있죠. 예. 70평 안에 마당이 3개? 작을수록 나눠라. 그래야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저는 가운데 마당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마당입니까? 예. 예. 저기 저 조그만 그 초등학생들 걸상은 어디서 갖다 놓으셨어요? 유 교수께서 어디서 이제 주워왔겠죠. 예. 저건 기억해야만 하는. 저는 얼마큼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기서는 많이 넘어서셨겠죠? 물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더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는 대표작이 저는 장충동에 있는 웰컴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웰컴 시티는 원래는 이게 6개 필지를 통합해서 이제 짓는 건데 지금 건물인데 통합해서 지으니까 주변은 다 이 필지가 다 작거든요. 그 작은 건물인데 저걸 통합해서 지어서 큰 건물을 지으면은 저 뒤에 있는 동네가 이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앞 동네를 볼 수도 없고 빛과 바람도 불편하게 되니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게 다 잘라지었죠. 그러니까 저걸 한 덩어리로 지으면은 훨씬 더 내부 공간 같은 건 키울 수 있고 높이도 높일 수 있고. 예. 그런데 저렇게 나눴어요? 예. 나눠서 짓고 층수도 옆 건물하고 좀 맞게 짓고 단위도 이제 작은 단위로 지었으니까 주변의 크기와도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건물은 사실은 앞마을과 뒷마을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세워진 건축이니까 이게 도시건축이 가져야 될 윤리를 일부라도 구현한 게 아닌가. 저 건축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시기가 맨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간곡히 설득을 했죠. 결국은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세웠는데 그 분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주 명물이 돼 있어요. 예, 뭐 사실은 광고회사 건물인데요. 저 짓고 나서 광고주들이 와서 두 말 안고 계약하고 그러니까요. 갔다고 그럽니다. 예. 참, 뭐 사실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목전의 이득을 생각하면 흔쾌히 승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득 아닌가요? 저렇게 명물이 되면 누구나 와보고 싶어하는 건물, 와서 입주해보고 싶어하는 건물, 그런 건물이야말로 정말 임대도 잘 될 것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저를 맨 처음 찾아오시는 건축주 분들에게
이 집이 당신 집만은 아닙니다. 이게 설명할 때 화내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공공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셨다가 몇 년 후에 어떤 분들은 더 큰 프로젝트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다시 오세요? 그럴 때는 제가 뭐 몇 밤을 새고라도 봉사를 갖다가 해드리죠. 앞으로 꼭 이런 집은 내가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 혹시 꿈꾸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실수 안 하는 집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실수투성이세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뭐 협업을 통한 작업입니다. 건축적 우선 있어야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어야 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 결과로 맺은 게 이게 감동적이라고 그러면 그 건축가인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은 훨씬 더 감동적일 겁니다. 네, 이게 지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맨 처음에 생각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완벽하면은 이 간극을 줄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못 줄이고 있는 게 제 능력이 여전히 모자라서 그래서 그런데 실수 없는 집이라고만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통해서 세상을 일부라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건축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더 이제 공동적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제 소망인데 제 실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안 해질 때가 제일 제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좋은 집을 만들어서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집. 그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알겠습니다. 건축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직이다. 예. 그래도 그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즉, 승 대표님께 그렇게 의뢰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건축가로서, 총괄건축가로서 서울 시민 전체에게 그런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일에 우선은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군대 간 기분입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면 뭐 사무실에 계세요? 그게 여러분께 아니랍니다. 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공성을 생각하는 건축에 대해서 오늘 깊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